안녕하세요. 크루투데이 지영쌤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또 아시아나항공의 공채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금 공채를 기다렸던 학생들도 있고 좀 준비가 덜 끝나서 조금만 더 늦게 뜨지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시아나항공이 공채 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지, 그리고 나는 과연 지금 지원을 해도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아시아나항공 면접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팁을 좀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면접 절차와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지원하실 때 조금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아시아나항공을 지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조금 간략하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노트북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같이 화면 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2019년 2차 케빈 승무원 인턴 채용입니다. 왜냐하면 직전 공채가 19년 1차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9년 2차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인턴 사원은 1년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대한항공은 2년 동안 인턴 기간임에 반해서 조금 차이가 있죠. 이런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자격 요건을 보시면 8월 예전 졸업 예정자 분들까지만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그 아시아나항공은 어학 점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토익만 있으셔도 지원은 가능해요. 근데 과연 토익만 있어도 합격을 하는지,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항상 여기 나오는 게 시력, 교정 시력 1.0 이상. 교정 시력이라고 함은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 구술 성적표가 있으시면 좀 기재를 해주셔서 이 스피킹 테스트를 면제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접수 기간을 먼저 보면요, 3월 12일부터 21일 5시까지고 아시아나항공은 전반적으로 5시 마감, 5시 발표, 대한항공은 6시 마감, 6시 발표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요, 대한항공과 다르게 2차까지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아시아나는 이제 면접이 다 완료된 이후에 합격자에 한해서만 건강검진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또 최종 합격자를 발표를 하는 거니까요. 일단 참고 부탁드리겠고, 합격자 발표는 19년 3월 26일 5시입니다. 꼭 확인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일단 참고하셔야 되는 사항은 2차 임원 면접 시에 토스 5 이상, 오픽 IL 이상은 구술 면접 면제입니다. 영어 구술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면제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본인이 영어를 너무 잘해서 나는 면제받지 않고 실제로 면접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최대한 면제를 받으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체력 측정은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 측정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배근력 있잖아요. 이거는 등 매자를 써서 등 근육을 조금 확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체대 입시에서 그 배근력 측정하는 게 있어요. 다리를 벌리고 무거운 이거를 드는 이걸로 측정을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70에서 80kg 이상을 들어야지 만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제출 서류, 문의사항, 기타사항이고요. 이제 지원서 작성으로 넘어가서 서류 전형부터 제가 꼼꼼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서 양식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미리 보고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원하시기 전에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작성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혹시나 시스템 상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꼭 최종 지원하실 때 확인하셔서 이런 기호들은 넣지 않는 걸로, 이런 단어들 사용하지
해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필수 인적 사항 이렇게 당연한 건 넘어가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신상 정보. 아시아나항공은 신장과 체중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작성을 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모으겠다라는 거죠. 회사에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언가를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요 부분은 좀 조심해서 잘 작성을 해주세요. 저도 이제 뭐 수업이었으면 더 자세하게 솔직하게 얘기하겠지만 유튜브다 보니까 유튜브로 영상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어찌됐건 신장과 체중은 조금 신경 써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난 시력과 교정 시력 작성하시는데 뭐 나는 원래 시력이 좋다라고 하시면 뭐 동일하게 작성하셔도 문제는 없으시고요. 소수점으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력도 어려울 건 없으시죠? 작성하시고 외국어, 병역, 근무, 해외 쓰시는데 요런 이제 근무는요, 여러분. 내가 경력상 작성하고 증빙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작성 가이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증빙하셔야 돼요. 증빙을 못할 경우에는 또 입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증빙이 어려운 경우라면 작성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 경험상, 이 경험상 여러분 여행 작성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경험하신 거 있으시면은 작성하셔야 되고요. 아시아나 항공의 자격증은요, 검색하셔서 작성 가능한 것만 기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검색란에 검색을 했는데 검색이 안 된다 하시면은 작성하시면 안 되십니다. 작성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내용은 좀 잘, 주요 활동 내용 잘 작성 부탁드리고요. 포상이 여기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포상했던 거 있으시면은 증빙서류 제출 가능할 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서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은 모두 4항목이고요. 각자 600자씩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500자 이상 600자 이내이기 때문에요. 500자까지만 작성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뭐 괜찮습니다. 요즘에는 좀 짧게 작성을 하시면 면접관님들이 보셨을 때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가독성 높게 작성하니까 500자밖에 안 되더라, 더 이상 100자를 채울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만 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화면 다시 보면은 자기소개서 쓰실 때 이 옆에 작성 가이드 항상 있잖아요. 꼭 작성 가이드를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특수기호나 영단어 입력해서 자기소개 작성하는 경우 뭐 저장 안 될 수 있으니 유의해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거랑 이 위에 복사 붙여넣기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거는요. 여러분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게 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했을 때 에러가 나는 시스템들이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래서 이 항목마다 작성해 놨는데 지원 동기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어제 이 촬영을 했다가 학생들 자소서를 벌써 막 첨삭이 들어와가지고 수강생들께 첨삭하느라고 잠깐 했다가 조금씩 고치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얘기해줘야겠다라고 말할 만한 게 생겨가지고 다시 찍고 있는 거거든요. 꼼꼼히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일단 아시아나 항공은 지원 동기를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소개서에서 지원 동기를 할 뿐만 아니라 면접에 가서도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 항공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 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을 하시는데 대신에 승무원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너무 많아지기보다는 이 기업과 관련된 내용이 좀 주가 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지원 동기라는 거는요, 이 기업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정말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를 어필을 해주는 게 사실 좋아요. 이미 내가 이 기업 인재상 있잖아요. 이 기업 인재상에 맞는 사람이어서 지원했다라고 했을 때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면접관님들은 더 어른이고 이 나이의 지원자가 과연 그 정도의 능력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되는데, 대신에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도는 조금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같은 방향만 지금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만 해도 괜찮아요. 이거를 100% 내가 지금 아시아나인이다 라고 작성을 하기에는 조금, 제가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읽어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같은 방향이다 정도를 좀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아시아나 항공 내용을 뭘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이 회사는 우리 회사만의 특별한 강점을 얘기해주는 걸 매우 좋아하니까요. 항공업계에 관해서 내가 좀 공부를 하다가 이 회사의 이런 부분 관심이 생겼다 라는 거 서술해 주시면서 그 내용이 나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지원했다. 이 위에 제가 이제 기업 관련된 내용과 그 부분이 본인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이게 이제 방향성 갖고 이렇게 이 특별한 내용들 나한테 좋은 영향 줘서 같이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흐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거, 근데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들은요, 지금 이런 지원자들의 자소서를 보니까 아,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너무 그냥 나 이미 준비됐어요는 설득력 너무 떨어진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좀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특성과 성장 배경 있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성장 배경이 이전에도 제가 뭐였죠? TA였나요? 제주였나요? 이 성장 배경 썼던 거, 배경은요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자라왔던 나의 삶의 배경을 좀 폭넓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좁은 시야로 하나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뭔가 내가 이 일을 한 게 있으면, 이러한 성향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면 좀 폭넓게 이래서 이렇게까지 됐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를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 이거 쓰기 전에 내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면 성장 배경만 생각하다가 끝나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근데 이게 모든 기업 지원하실 때요, 본인이 좀 잘 알고 계셔야 유리하더라고요. 어찌됐건 내 성향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기업의 일을 바탕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연관지어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성과 성장 배경 썼을 때 뭐 승무원으로 얘기해도 좋고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기업에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친절함도 물론 될 수 있겠지만, 친절함이 될 거면 타당한 나의 성장 배경이 있어야겠죠. 그냥 나는 친절해요는 타당성이 없으니까 성장 배경을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잘 지금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의 자소서가 타당한지 생각을 해봐주세요. 그래서 성장 배경은 뭐든 괜찮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근데 대신에 그 성장 배경에서 영향을 받아서 본인의 특성이 생겼겠죠.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내용이 기업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4가지를 이어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3번,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었던 경험. 이거를 제가 지금 몇 개를 봤어요. 이미 저희 수강생들이 첨삭하고 싶다고 아니면 초안 잡았다고 얘기하는데, 칭찬해주고 싶었던 경험이라고 하니까 너무 작은 일들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무 당연히 본인이 그 직무를 했으면 그 일을 했었을 만한 일인데 그거를 뭔가 특별하다 생각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짧은 내용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칭찬은 본인이 잘한 일이겠죠. 잘했으니까 칭찬해주겠지. 근데 인생을 살면서 좀 가장 잘했던 일을 얘기를 해주시고, 그럼 그만큼의 성취가 있어야겠죠. 그냥 단순히 내가 친절하게 해줘서 잘했어, 나 잘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기업에 입사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한 가지 단순한 에피소드보다는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정말 이건 단순한 예인데요. 이 단순한 예는 제가 얘기하면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냥 카페 아르바이트 하는데 누군가한테 특정하게 친절함을 베풀었다. 이런 거는 너무 단순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일 수 있어요. 본인이 서비스직이니까. 그렇게 이 얘기를 쓰고 싶으면 아예 바꿔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했는지 그거를 쭉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거기서 친절하게 업무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좀 훌륭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게 정말 칭찬해주고 싶었다 라는 식으로 좀 넓은 부분을 포괄적으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간단한 하나의 에피소드를 막 구구절절 칭찬하는 것보다는요. 아시겠죠? 너무 단편적이지 않도록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입사 포부로 이야기를 한다면요. 여러분, 입사 후 포부는요, 사실 포부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에 하는 거는 저는 그게 포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교육을 잘 수료한다 라던가 그냥 적응을 잘한다 이런 거는 포부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당연히 이제 입사를 해서 해나가야 되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항상 중장기적으로 작성해서 근속 근무에까지의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2년 근무하다 그만두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여기서 몇십 년 동안 근무를 하겠구나 라는 거를 어필을 해주시는데요. 이 포부를 작성을 하실 때 그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어떻게 내가 그 포부를 달성을 할지, 목표 달성을 할지, 그래서 너무 허황된 이야기를 쓰시면요 너무 설득력이 떨어지겠죠. 만약에 본인이 뭐 3개 국어를 할 거야 이걸 쓰시는 분들은 실제 내가 지금 좀 낮은 급수라도 3개 국어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다거나 내가 뭔가 전문적으로 내가 그런 전공을 했다거나 이게 뭔가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설득력이 있어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 목표 달성할 계획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 난 지금 영어밖에 없는데 갑자기 내가 3개 국어 하겠대. 그것도 뭐 갑자기 베트남, 독일어 막 이런 거 하겠대. 근데 그러면 내가 전공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이걸 할 수 있는 뭔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 자격증이 낮은 급수라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포부를 큰 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근무하면 그 근무를 위해서 어떻게 목표를 세우는지 이런 걸 보시고 아, 이 친구는 근속 근무를 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해두셔서 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본인의 발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서약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허위 작성하시면 안 돼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자기소개서 그만두고 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번, 3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원시 조금 여러분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 플러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들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원시에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은요. 저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은 다음 번호로 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 학생들이 있고요. 합격한 학생들 중에 정말 토익이 낮은 점수인데도 붙었던 학생들도 있었고 정말 고스펙이어서 붙었던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아시아나는 코멘트를 조금 유의해야 하는 항공사입니다. 때문에 본인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지원을 미루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여기는 또 중요한 건 졸업 예정자를 제일 좋아하고요. 어리면 어릴수록 선호하는 항공사입니다. 2년제를 졸업을 하시면 통상적으로 25살이 넘어가면은 뽑지 않습니다. 뭐 물론 여기서는 예외는 물론 있으니까요. 대신에 보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면접 보실 때 일단 면접 절차에서 1차 때 키, 몸무게, 앞니치 측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까 자소서 항목에서 키, 몸무게 썼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너무 다르면 안 돼요. 허위사실 아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허위면 안 되고 키도 잘 측정을 잘 해주셔야 되고 몸무게도 앞니치는 닿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너무 근접하지도 못하게 닿지 않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일단 키, 몸무게, 안리치 측정한 다음에 아시아나는 디귿자 워킹 합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워킹할 때 걷는 모습 보겠죠? 여러분 준비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1차 면접은 보통 공통 두 질문이면 면접이 끝나요. 개별도 들어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만 공통이 두 질문이다. 그럼 여러분 뭘 생각을 하셔야겠어요? 여러 명의 지원자가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차별성을 어떻게 둘까?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겠죠? 너무 단순한 대답은 하지 않으시는 걸로 준비 부탁드릴게요. 이제 2차로 간단하게 면접으로 넘어가서 2차 면접은 영어 면제 가능하거든요. 최대한 면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기 전에 사진 촬영합니다. 같이 들어가는 지원자들이랑 사진 촬영하는데 어찌됐건 기록에 남기는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요 2차는 앉아서 면접 진행됩니다. 제주항공은 앞에 담요를 두고 이렇게 책상이 있으면 여기 앞에가 막아져 있고 담요까지 제공을 해줘서 다리가 보이지 않지만요, 아시아나항공은 이 책상 없이 그냥 앉아서 봅니다. 다 보이겠죠, 자세가? 이것도 준비해 주셔야 되시고요. 면접이 끝난 이후에는요, 일어나서 반 좌양좌, 반 우양우 이거를 하게 됩니다. 서서. 이것도 무언가 평가를 하니까 보시겠죠? 먼산보기라고 일명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보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고요. 자세, 몸매, 라인 다 보겠죠? 참고 부탁드릴게요. 근데 2차 면접 같은 경우는요, 이제 질문이 조금씩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시사 관련된, 경제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있어서 답변을 충실하게 좀 본인이 너무 일차원적이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아시아나항공은 등수별로 합격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서류 탈락을 첫 지원인데 하셨는데 서류를 탈락했다. 본인이 부족해서 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이 그 등수 안에 못 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매번 그 등수는 바뀝니다. 지원자가 어떤 그 스펙으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자 전체 모집군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요. 사실 아시아나항공은 정말 한번 뽑을 때 많은 인원을 사실 잘 뽑지를 않아요. 대한항공만큼 많이 채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더 지원자분들이 좀 탈락에 있어서 더 크게 와닿아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너무 내가 못나서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등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 인지를 하시고 고쳐 나아가야지 나는 어떤 부족함이 있을까라는 걸 정확히 파악하셔서 고쳐 나가시고, 너무 이 아시아나항공은 뭔가 서류 전형부터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좀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정말 꼼꼼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나는 몇 번째 등수 정도가 될까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대신에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실무에서 탈락하고 서류 탈락이 계속되는 분들은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너무 오래 승무원을 준비하기를 원하지는 않고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항공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가 첫 지원이 그래서 제가 준비 안 되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코멘트가 남기면 이 기업에는 좀 다시 가기는, 개명을 하기 전에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를 해두시고,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 고민되는 것 자체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잘 생각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기업 분석 뭔가 더 자세하게 하고 싶었는데 지금 거의 공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감기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유튜브도 빨리빨리 촬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시아나항공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꼼꼼하게 생각해서 첫 지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여기서 서류 탈락한다고 해서 막 큰 상처 받지 말고, 내가 너무 못났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번에는 그 등수 안에 못 들었구나 라는 것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 다음 주면 대한항공 발표, 제주항공 발표, 뭐 에어서울 뭐 또 발표, 또 이제 실무 면접 이번 주에 봤던 거 뭐 발표 난리 나잖아요. 조금만 더 마음이 다 잡고 이 채용 기간 잘 준비해 주시고, 중반기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문의가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좀 준비 기간을 본인이 딱 정해서 지원을 하셨으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날씨 이번 주 너무 추운데 감기 저처럼 걸리지 마시고 조심하시고요. 모두 꼼꼼히 준비하셔서 취업 올해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